사화 예고에서는 충격적인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마진 과장으로 보이는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모처에서 돈을 챙겨받는 모습이 잠깐 등장하거든요. 대체 어떤 정보를 넘겨준 걸까요? 한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태풍과 미선은 품목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 더 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들 태풍 상사 3화 잘 보셨나요?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 태풍과 미선이었지만 이건 험난한 여정의 시장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원단을 보관할 수 있게 된 태풍 상사 직원들인데요. 겨우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자신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알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화 예고를 파헤치기 전에 3화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3화 예고를 했었는데요. 대방섬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맞췄습니다. 하지만 진성규 배우는 4화에 나오는 모양새이고 신발을 파는 사장님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강태풍이 해결사 역할을 했던 건 맞았습니다. 원단을 대방섬유에 넘기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기사들을 상대로 맞서가면서 끝까지 원단을 지켜낸 건 역시 강태풍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구했던 창고는 표바코가 가지고 있던 창고였는데 저는 계약서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것까지는 맞췄거든요. 근데 이후에 벌어진 내용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직원들이 구멍 뚫린 창고 안에서 원단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원단만은 지키려는 그 모습에서 진짜 팀워크가 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원단을 어떻게든 판매하려고 했던 태풍 상사는 결국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강태풍이 환율 차이를 통한 반품이라는 정말 기발한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큰 반전을 기대했었고 태풍 상사가 이제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으로 인해 원단을 뺏기게 되면서 태풍 상사는 또다시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폐업 신고서까지 강태풍의 손에 들려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태풍의 결심과 오미선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4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강태풍이 이제 사장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4화 예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4화 예고에서 강태풍이 오미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직접 가보고 싶다면서 명함을 건네게 되는데요. 아마도 3화 때 원단을 팔기 위해서 강태풍이 전화했던 거래처 중 한 곳이라고 예측됩니다. 전화통화를 했을 때 강진영 사장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그곳으로 보입니다. 강태풍과 오미선이 도착한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거래처 사장님은 바로 김혜은 배우가 연기하시는데요. 예고편 장면으로 보니까 부산국제시장 골목으로 보이더라고요. 국제시장은 일본과 가까워서 많은 물건들이 모이는 곳이고 부산항도 있어서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진성규 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국제시장에서 만나는 슈박 대표 박윤철 사장인데요. 신발의 튼튼함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안전화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 등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발이죠. 안전화의 내구성과 튼튼함을 보고 강태풍이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윤철 사장의 표정을 보면 정말 신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5만 원에 팔면 5배라고 하니까 원가는 10,000원이라는 건데 새로운 거래 아이템으로 강태풍은 안전화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미선과 부산거래처 사장에게 강태풍은 안전화를 들고 병을 깨는 시연까지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보니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장감이 확 올라갑니다. 표바코 사무실로 달려가는 강태풍의 모습이 보입니다. 종이를 들고 가는 걸로 봐서는 태풍 상사에 추가로 요청하려는 모습인데요. 강태풍은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마 표바코 사장의 차량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표바코가 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를 넘기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의미심장합니다. 태풍 상사에 뭔가 중요한 게 있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강태풍은 회사를 넘길 생각도 없고 회사에서 가져갈 것도 없는데 표바코가 저런 말을 했다면 의심이 가는 거죠. 태풍 상사에 중요한 히든카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신자로 보이는 고마진 과장이 등장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뒤돌아보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듯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함께 원단을 지켜냈었는데 이 장면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호텔에서 만난 모습에서 표바코 밑에 있는 직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서류상 사인을 하는 대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서류가 표바코 사장한테 가면서 아마 강태풍이 가지고 있는 종이가 아닐까 합니다. 한편 강태풍은 오미선에게 서류를 받아왔는데요. 오미선이 취소하고 오라고 합니다.
아마 안전화에 꽂힌 강태풍이 계약서를 오미선에게 보여주면서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싸게 받아왔다고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오미선이 강태풍이라고 일가를 합니다. 이 장면의 긴장감이 장난 아니에요. 오미선의 표정을 보면 정말 답답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강태풍은 안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팔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모양입니다. 태풍이의 추진력은 대단하지만 오미선에게 타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채권자들이 강태풍의 집으로 다들 찾아왔습니다. 아마 고마진 과장이 배신하면서 채권자들이 다 몰려온 게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강태풍 친구처럼 야반도주를 할 텐데요. 그런데 강태풍은 다릅니다. 강태풍의 어머니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오미선한테 재미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버지 회사를 지켜내고 말겠다는 신념이 정말 강해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표박호 일행과 맞서는 강태풍이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리고 태풍상사 사무실에 오미선과 강태풍이 놀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누구를 보고 그런 걸까요? 제가 예측해보건대 태풍상사 직원 중 한 명이 아닐까 합니다. 26년째 근속 중이시던 차장님이 아닐까 싶어요. 회사에 애정이 깊고 회사가 폐업한다고 했을 때 오미선에게 갈 곳을 추천해 주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배신자의 정체, 안전화 사업의 향방, 표박호와의 대결, 그리고 태풍 상사의 숨겨진 히든카드까지 정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와도 함께 재미있게 시청하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